박명수 경고에도 불구 유재환의 사기 성희롱 파문. 오늘 우리는 작곡가 유재환이 결혼 발표 이후 파문에 휩싸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재환 씨의 예비 신부로 박명수, 오마이걸, 딘딘 등과 함께 작업한 작곡가 정인경 씨가 알려졌습니다. 그는 유재환 씨와 함께 네가 없는 겨울, 좋은 일만 생기네 진짜 신기하다 등의 작곡과 편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발표 이후 유재환 씨에게 작곡비로 전달된 130만 원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다른 인터넷 이용자가 유재환 씨의 성희롱 발언을 주장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작곡가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와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재환 씨가 한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3일 유재환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큰 지지와 힘이 되어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결혼 발표를 하였습니다. 작곡가 유재환 씨가 2022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드린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믹싱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한 곡당 13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환 씨에게 제대로 된 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원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다거나 사고로 인해 건강 이유로 지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라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유재환 씨가 여러 여성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사실도 폭로되어 많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유재환은 여성 A씨에게 근데 그러면 우리 몇 번만 자고 나서 사귀는 건가요? 둘 다 좋아하니까? 제가 그러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색엑스, 성적 파트너로 오래 지낸 경우도 많았다. 잠자리 할 땐 좀 들어봤다. 저는 섹시 토크, 더티 토크도 한다고 노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성 A씨는 몸을 막 만지기도 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다. 진짜 어머니도 걸 수 있고 하느님도 걸고 너에게 진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유재환은 결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예비 신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정은 제 배다른 동생입니다. 가족의 비밀까지 다 드러내려는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제게 한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 사과하세요. 사귀자, 만나자,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게 4개월 전인데 결혼이요? 결혼할 돈은 누구 것으로 하실 건가요? 사귀지도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만만한 줄 아나요? 라며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환은 저에게 이야기한 모든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는데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9년생으로 현재 34세인 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 가요제의 박명수의 작곡가로 출연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부드러운 억양과 아이유 앞에서의 수줍은 모습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방송 이후 그는 연예계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유재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티 없이 맑은 사람으로 인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에 걸맞은 모습으로 예쁘고 순수하며 착한 마음을 지니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재환은 박명수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언제나 두 가지를 강조하시죠. 겸손해야 해요. 너무 과하지 않게라고 매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공해도 조심해야 해요. 올라가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왜 예비 신부를 배다른 동생으로 속였을까? 이미지가 달라졌네. 방송에서 그렇게 순수한 척을 했는데 연예인병에 걸린 건가? 이 정도 실수는 아니지 않나? 박명수의 말을 듣고 있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재환 씨의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 유재환 씨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전에 그의 모습을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런 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을 텐데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예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니 충격적입니다. 이제는 그의 음악도 듣기 싫어집니다. 저의 행동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겼음을 깊이 양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보여드리는 행동으로 더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대해야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재환 씨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일으킨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수 씨의 조언을 들었어야 했는데 유재환 씨는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속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박명수 선배님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은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분의 조언을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겸손히 조언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하지 마세요. 서장훈, 폐암 사기 환자와의 만남에서 눈물 흘렸다. 서장훈이 폐암 사기 환자를 만나 조언을 하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6일에 방송된 KBS 조이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치료 중인 42세 폐암 사기 환자가 출연했다. 오늘 방송된 KBS 조이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이번 주요 사연으로 나온 분이 폐암 사기 환자로 나왔습니다. 사연자는 평소에는 표현하기 어려워서 말 못했는데 이제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라며 2022년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지금은 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긋습니다. 이어서 10개월 동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라며 머리가 빠지진 않았지만 고름 때문에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이날 방송에서 폐암 사기 환자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해당 사연자는 등이 근육통과 같이 아프다는 전조 증상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도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연이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후 직접 CT 촬영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며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연자는 결혼에 2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덜 하면서도 저를 돌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이수근과 서장훈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근은 억지로 밝아져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장훈 또한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안해도 괜찮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병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에게도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독자들의 반응이다. 서장훈 씨와 폐암 환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김지연. 김지연님께 네, 그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건강을 당연시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장훈 씨의 조언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승우. 이승우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시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장훈 씨의 조언은 정말 마음에 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진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서장훈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박지민. 박지민님, 그렇죠.
이런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진지한 분위기가 필요하죠. 서장훈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우리 모두 서로를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어요.